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위정교사 무죄 판결, 정치 판사가 사법부를 망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고 김동연 판사의 정체성이 의심되며 검찰의 황소장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인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합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정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정과 편견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정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정에 근거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성남시와 KBS 간의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정언 요청이라며 사또 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어권 차원이며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정언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 자체가 이렇게 정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김동연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알았거나 미필적 예견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말해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위정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김 씨의 법정 진술까지 있음에도 위정할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미리 준비해 수차례 찔렸지만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김동연식 사또 판사들을 추방하고 사또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법관 개인의 양심이 개입한다면 사또 재판이 되고 만다라고 조두진 논설위원은 기사화했습니다. 한편 펜앤마이크 TV의 허현준 앵커는 재판부 판결 자료를 본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무죄를 주려고 앞뒤가 맞지 않고 법리와 증거가 아닌 궤변과 억지 논리에 맞추었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하현준 앵커는 이재명과 민주당조차 실제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판결 자료를 보고 이게 웬 말인지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현준 앵커는 김동연 재판부의 위정교사 무죄 판결 내용은 이재명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위정교사죄에 관한 법적 범위를 넘어버리는가 하면은 실제로 위정교사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허현준 앵커는 특히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까지 맡고 있는 재판부여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11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 오인 및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습니다. 검찰은 위정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정언은 전체로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언을 개별적으로 분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에서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한 당시에 김 씨의 정언 여부와 구체적인 정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정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정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라거나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 등의 답변을 한 점도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위정은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점이 모순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의 위정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정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거나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정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상식과 논리,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위정교사로 인해서 왜곡된 기억에 따라 정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정언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저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당초 징역형이 예상됐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위정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정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11월 15일에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은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정했고 각규택 수석 대변인은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위정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정권 몰락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특히 검찰을 겨냥해서 각오하라는 위협적 인사를 남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원내 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 10여 명이라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검찰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사실상 급박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조두진 매일 신문 논설위원회 김동현 사또 재판회라고 하는 글에 공감을 합니다. 김동현 판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작하지 못하겠다는 법조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판사 유창문에 이어서 이 김동연도 정치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듬해 제40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서 2004년 강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010년 서울 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날 선고한 위정교사 1심을 비롯해서 이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부장판사가 이러한 여러 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성이 짙은 김동원 부장판사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 판사는 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포 협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정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정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성이 짙은 판결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국민인데도 이렇게 판결할 것인가라고 김동연 판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각계의 반응을 보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위정교사 아닌가. 위정교사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화를 하지 않았어야 정상인데 김동연 판사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진실을 진실이자 하지 않는 좌파 판사가 미리 무죄를 세워놓고 그에 맞는 판결을 한 것 같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며 2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위정교사죄를 형법 조항에서 빼라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위정교사인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판사가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졌다 등의 담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판사는 야당 대표라서 봐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게 판결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유창훈, 김동연 같은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망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